4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13명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체제에 들어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빗대 일각의 공수처 수사 역량 우려와 논란을 일축한 건데요. 수사력 논란 외에도 이찬희 전 변협회장의 공수처 인사 개입 의혹 등 인사 관련한 잡음도 공수처 안팎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어떤 말들과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왕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이 위치한 파르나스 타워입니다. 율촌은 이른바 국내 5대 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지난 2월 협회장직을 내려놓은 뒤 현재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율촌 고문 입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9일 이찬희 당시 변협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장 후보로 3명의 법조계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후보들에 대하여 내외부의 평가를 종합하고 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진욱, 이걸리, 한명관 3분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각 2명씩 4명에 법원 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터라 변협회장 추천 후보가 가지는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변협 추천 후보가 결국엔 공수처장 낙점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 당시 법조계 중론이었는데 이찬희 당시 협회장은 김진욱 후보자 추천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변호사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특정한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 결국 전망대로 이찬희 당시 협회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추천한 김진욱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이찬희 변협회장을 예방하고 대한변협이 공수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후보 추천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거의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변호사협회의 그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퇴임을 눈앞에 둔 이찬희 변협회장에게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한 건데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저런 논란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욱 처장의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입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변시 9회 출신 김모 변호사를 공수처장 일정 관리와 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5급 상당의 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일정과 동선을 챙기는 보직인데 지난달 7일에는 김 비서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태우고 와 황제 조사 논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 비서관의 아버지인 김모 변호사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주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경력 등도 세간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김 비서관 채용은 대한변협의 추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협 차원의 공식적인 추천 절차는 없었으며 이찬희 전 협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이찬희 전 협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요청으로 김 비서관을 추천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추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비서관 채용을 두고 공수처와 현 대한변협, 이찬희 전 협회장이 각기 다른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찬희 전 협회장의 용문고 후배인 점,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허윤 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이찬희 집행부 당시 변협 수석 대변인을 지낸 것 등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인선에 이찬희 전 변협회장의 입김과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도 아니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닌 김 처장이 공수처 진용을 꾸릴 때 이찬희 전 협회장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한 게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찬희 전 협회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특혜라든가 이찬희 전 협회장이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찬희 협회장 집행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법조 경력이 짧다든가 수사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는 등의 지적은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운국 차장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동인 재직 시절 형사 분야 사건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선보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찬희 인맥으로 평가절하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찬희 전 협회장 추천으로 임명된 점, 이찬희 전 협회장이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점 등을 들어 김진욱 처장이 처신과 인선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재반박도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사건을 이찬희 전 협회장이 고문으로 있는 율촌에서 수임해 갈 경우 이해충돌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로펌의 고문과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 수준의 네트워크를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며 공수처의 인맥 지도를 볼 때 이찬희 전 협회장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며 이해상충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도 전에 이런저런 논란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가지고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자체 수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공수처엔 현재 이런저런 경로와 고소 고발을 통해 8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비유한 김진욱 처장의 공수처가 수사 실력과 성과로 인사 논란 등을 잠재우고 안착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회식 자리 강제추행 얘기해보겠습니다. 회식 자리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회사 대표 허우건 네. 씨는 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네. 여직원 안영희와 얘기를 하던 중 네. 갑자기 안영희의 목과 머리를 네. 팔로 감싸 잡아당기는 네. 이른바 헤드락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로부터 며칠 전 퇴사 의사를 밝힌 안영희에 대해서 네. 결혼 여부 등을 물으며 네. 이 X를 어떻게 해야 내가 계속 붙잡을 수 있지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네. 또 어깨를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네. 이에 회식 자리에 동참했던 네. 거래처 대표가 네. 미투 나겠네, 미투 나겠어라며 네. 혀를 끌끌 차는 등 네. 회식 자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이에 회사 대표 허우건을 네.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회사 대표가 어지간히 취한 것 같은데 회사 대표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대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네.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허우건은 일단 네. 회사 인재인 안영희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하게 행동하긴 했지만 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헤드락을 건 머리나 네. 손바닥으로 친 어깨 등도 성적인 부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허우건의 주장입니다. 네. 또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안영희가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네. 느낄 수는 있어도 그걸 성적 수치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허우건은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같이 동석한 네. 거래처 대표가 네. 미투나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네. 통상 하는 말이지 네. 강제추행을 염두에 두고 진지한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네. 강제추행죄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영희의 고소장을 네. 접수한 검사는 네.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음. 허우건 씨를 기소했습니다. 네.
먼저 성적 수치심 관련 검사는 네. 안영희에 대한 행동은 네.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춰볼 때 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네. 안영희가 당시 느꼈다고 진술한 감정은 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허우건의 주장에 대해서도 네. 검사는 허우건의 전체적인 언동은 안영희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므로 네.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안영희의 이직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 네. 성욕의 자극이나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추행 행위의 행태나 그 당시의 정황에 비춰볼 때 네.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검사의 판단입니다. 뭐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네. 헤드락 행위에 대해 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네.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과 그 맥락에 비춰 네. 그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먼저 성적 의도와 관련해선 네. 이 X 등의 발언과 그 네. 말에 대한 피해자와 동료 여직원의 항의 내용에 비춰보면 네.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네.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네. 판단입니다. 네. 성적 수치심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네. 피해자가 피해 당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네. 당시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네. 피해자가 피해 감정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불쾌감을 함께 표현한 것도 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대표 본인에게 주관적으로 뭐 성적인 욕망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성적 의도나 성적 수치심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처 대표가 네. 피고인의 행동을 가리켜 미투 나겠네라고 말한 것은 네. 피고인의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네. 당시 행태와 정황 등에 비춰 네.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네.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네. 피해자의 이직을 막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네. 법제처는 이에 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네. 고의가 없는 게 아니라면 네. 이런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그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판결인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 행위 단속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싹을 잘라 나오지 못하게 하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두 점 방맹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른바 가상화폐 이름들입니다. 가상자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이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사기 등 각종 불탈법 행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를 범정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갈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 강화와 신속한 조사입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의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자금 세탁 등 불법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금융회사는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은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단속과 수사 공조체계가 강화됩니다. 외국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외국환 거래법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수출입 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 거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가상자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직권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입니다. 두점방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두와 방은 모두 막다는 뜻이고 점은 사물의 처음, 맹은 싹을 말합니다. 좋지 못한 일은 싹부터 잘라 싹이 나오지 못하게 잘라 제거해야 더 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불법 거래 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한 데에 대해 일각에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과 싹을 보이고 있는 불탈법 행위에 대해선 일찌감치 뿌리까지 뽑는 참초재근을 하되 소 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암호화폐 기술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부수적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관련 질의에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롯데 장학재단이 191억 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롯데 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이규원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공수처장의 제2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회원 3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해 논란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4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